오늘은 그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맹상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춘추 전국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제나라에서 그 설당이라고 있어요. 그 설당에 만호의 영지를 활당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객이 한 3,000명쯤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영지에서 토지세를 받아요. 토지세만 받아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이제 돈놀이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식객 중에 그 풍환이라는 사람을 보고 네가 가서 그 좀 받아와라. 그랬더니 그 풍환이라는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그러면 가서 받으면 무엇을 사가지고 오면 좋겠습니까? 맹상군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없는 거를 사갖고 오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환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받고서 본인과 이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이자 내고 그러는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차용증 뭐 이런 거 있으면 전부 가져와라. 차용증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전부 불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그 돈 빌려준 차용증을 전부 불을 살랐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당연히 그 농민들은 좋아를 하겠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맹상군이 물었어요. 뭘 사갖고 왔는가? 그랬더니 풍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상군께서 여기 뭐 금은보화도 있지 뭐 여러 가지 없는 게 없이 다 있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은혜와 의리였습니다. 은혜와 의리.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맹상군이 좀 속으로 기분이 나빠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차용증을 다 불살라서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나라에 그 제민왕이라는 사람이 새로 등극을 했단 말이죠. 등극을 해서 맹상군이 오랜 동안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 사람 벼슬을 이렇게 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직에서 벼슬 자리에서 해임을 했단 말이죠. 맹상군이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벼슬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지로 있는 설당을 갑니다. 가니까 전에 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농민들이 그 차용증을 전부 없애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나머지 모두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엄청난 환영을 하죠. 그래서 맹상군이 풍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자네가 사가지고 온 그 은혜하고 의리가 이제 효과가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새겨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토끼가 뛰는 데만 재능이 있지 실제로는 별로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굴을 하나가 아닌 세 개를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풍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의 그 해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국강병에 대한 그런 취미가 있어요. 나라를 부강시켜야겠다. 뭐 어느 왕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알고
우리나라 해왕을 찾아갑니다. 사실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식객이 3,000명이면은 공밥 먹여주는 사람이 말이 그렇지 3,000명이다 그랬을 때는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그 폭넓은 그 성격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혜왕이 그러면 맹상군을 초빙해서 나라 경영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래가지고 좀 사람을 보냅니다. 날 좀 도와주라고. 그런데 미리 그 풍환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질 않았어요. 3번씩이나 왔는데도 나가질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제나라의 그 제민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그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그 사람 참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서 벼슬자리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실력은 이제 인정해가지고 재상에 이제 복직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풍환이 얘기를 합니다. 맹상군 보고. 제나라의 그 설당이라는 곳이 그 맹상군의 영진인가, 그 맹상군의 영지에다가, 그 제나라 그 선대왕들의 그 종묘를 세우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종묘를 세웠는데, 설당에 종묘를 세웠는데 그 설당이 중요시하지 않겠느냐. 선대의 종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실제 세웠답니다. 세웠기 때문에 맹상군은 이제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자기 자리를 잘 보존했다. 이 풍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식객이 이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삼굴은 이제 여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고침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고침무라는 게 고침 안면하고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고침 그러니까 베개를 높게 하고 근심이 없다. 편히 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고사성어가 있고 또 교토삼굴하고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 유비무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면 좋다. 그래 이 얘기는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앞날을 대비하고 하는 그런 그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삶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교토삼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